IT 기업들 같은 내구재, 가전이든 자동차든 이쪽이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아직 국내 주식에 이제 좀 불안해서 못 들어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2년 뒤에도 이 주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상상이 되거든요. 네. 2년 뒤에, 왜냐하면 U자라고 해도 2년일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찝어주세요. 찝어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와 IT 기업들. 근데 이제 바이오는 제가 잘 몰라서 어느 기업이 치료제를 개발할지는 잘 모르니까 좀 분산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상승하면 어마어마한 이익이 벌어지고, 특히 이 언컨택트 사회가 오고 있으면 IT 기계에 대한 수요나 니즈가, 지금은 중국 생산 공장이 셧다운 됐으니까 안 팔리지만 굉장히 앞으로 공급에 증가가 있을 수 있는 기업들이나 이런 쪽이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 쪽도 보자. 그리고 세 번째, 정부가 건설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으로 돈 쓸 수 있는 건 내구재잖아요. 가전이든 자동차든 이쪽이 가장 효과가 크거든요. 그런 쪽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정부 정책이 나오면 강하게 회복되고 또 좋아질 기업들을 분산해서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사실 이 바이오 쪽은 이번 코로나 치료제 개발 경쟁 국면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체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건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 아주 큰 스캔들이 있었고 실제로 또 법적 조치까지 갈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2018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600, 코스피 2600 고점 당시 바이오가 주도를 했고, 어떻게 보면 일부는 버블도 좀 있었어요. 그게 지난 2년간 내내 꺼진 게 주식시장의 발목을 계속 잡았거든요. 제가 한번 조사를 봤더니 그 바이오 쪽 비중을 제외하고 보면 지난해 1800포인트까지 그때 주가 조정받을 때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2000포인트 이상이었던 거죠. 그만큼 바이오 쪽이 큰 변동성도 컸고, 또 일부 기업들은 너무 잘못했다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현미 사실만 보면 앞으로 돈들이 가게 될 텐데 좀 정리할 건 하고 가야겠네요. 그게 이제 많은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게, 이게 아쉬운 거죠. 저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 너무 의욕이 앞서서 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만들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세련되게, 그래서 돈을 못 뿌려준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인센티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로 이제 변동성은 정말 커진 시장이고, 이 틈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단들은 동학 지주운동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잘 들어온 거고로 보시는 거죠. 정말 이번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량주를, 삼성전자를 그렇게 살 줄은 몰랐습니다. 현대차 놀랐어요. 근데 이제 변동장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고 좀 나왔다가 쉬었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정말 끔찍한 가정이지만 전 세계가 싱가포르처럼 세컨드 아웃브레이크가 나면 어떡해요. 5월 초에 사회적 격리를 풀었다가 다시 감염 환자가 확 늘어버리면 아무도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주식시장이 회복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특히 전 세계 유동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풀리면서 이 돈이 주식시장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를 거는 거는 이해되나, 전액이라든가 또는 신용융자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파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사소한 조정도 못 견뎌서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를 탔더라도 사소한 트러블,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조정에 팔고 봤더니 그날이 바닥이었다라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간단한데, 그 달러 자산을 좀 같이 사시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편식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표현을 하나 하자면 삼성전자를 사셨으면 미국 국채 ETF 또는 금선물 ETF, 미국 단기국채 ETF, 이런 되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ETF를 사실 때 H 붙어 있는 건 사면 안 돼요. H는 hedge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러로 언헤지드 돼 있는 자산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들. 저는 뭐 금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미국 국채, 뭐 예를 들어서 또는 미국의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미 연준이 계속 돈 받아준다 그러니까 회사채 펀드, 우량 회사채 펀드 같은 경우도 투자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그 레버리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차입이든 투자에 있어서든, 왜냐면 방향을 잘 잡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 개인들이 테슬라 같은 아예 미국 주식을 많이 샀거든요. 네, 주식은 싫어. 언급 안 하셨네요. 싫어합니다.
왜요?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저도 못하거든요. 저도 증권사에 96년에 들어서 작년에 퇴사했으니까 그 중간에 국민연금도 있었고 또는 모 은행 딜링룸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했어요. 그런 저조차 어떤 산업이나 어떤 개별 기업 분석에 있어서 이 회사는 내가 좀 알아라고 하는데 수년 걸려요. 근데 심지어 우리나라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기업을 이 회사 좋아. 제가 이 일을 겪었거든요. 제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분이 2월 초의 일입니다. 사상 최고치 가고 있었을 때였죠. 한국 주식은 쓰레기다.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너무 급격히 오르고 있고 특히 마가 혹은 팡이라고 불렸던 몇몇 종목 위주로 너무 시세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악플이 막 달렸겠네요. 아니 그런 거보다 뭐 넷플릭스나 넷플릭스를 샀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맞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700불, 800불 갔다가 폭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한국 투자자가 제일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죠. 아, 쏠림이 벌어졌다. 그 회사가 좋은 거 알고 있고요. 저는 미래가 창창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냐? 참고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이 얼마인지,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지, 공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투자하셨냐? 정도는 이야기해야 된다. 따라서 저는 한국에 있는 국내에 삼성전자랑 현대차 공부하기도 되게 힘들고 제가 다녔던 모 은행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서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분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해외 투자를 하더라도 펀드 형태로, ETF 형태로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제가 모자란 부분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는 데는 좀 투자를 하지 말고 행여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분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